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하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기지개를 피는데 그거를 이제 요령껏 기지개 피는 스트레칭을 좀 하는 편입니다. 기지개 펴는 스트레칭을 한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기지개를 펴는 스트레칭 동작 자세가 뭐 어느 부위에 좋은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이제 구부정하게 있으면서 목이 앞으로 가는 전방두부 자세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부정하니까 이제 가슴을 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움직이는 이제 관절들만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관절들은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나는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세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포인트가 목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이걸 중심으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 느낌으로 쭉 하나씩 늘려주는 느낌으로 이제 기지개를 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굽어졌던 거 쭉 피게 되면 늘려다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분절에 맞게끔 하는데, 가령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쪽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는 느낌으로 하라 그러고요. 그다음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등이나 목 아래쪽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칭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어느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 유지근하고 움직임 근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유지근 내가 단축되면서 이제 자세를 유지할 때 쓰는 근육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축되면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젖산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은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게 많고요. 근데 이제 얘가 단축이 되면 뒷근육들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근육은 원래 위치로 계속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얘가 늘어나니까 계속 수축하는 반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된 근육, 앞쪽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 전후에 2번 보통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스트레칭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운동 후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하게 되면 근육은 짧아지는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스트레칭 안 하면 그 짧아지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젖산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 후에 마무리해서 원래 위치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라는 거는 저희 몸에서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그쵸. 말이냐면 이제 정맥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만약에 비복근 이 종아리가 만약에 긴장이 돼 있으면 우열이 생기고 그 우열 때문에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심하면 이제 정맥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리만 시원해도 몸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 있을 때 그 푸시업 하는 자세로 해서 위쪽 그 대흉근 긴장을 풀어주면서 아래쪽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건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피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요. 피로라는 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현상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집중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피로는 처음에 일과성 피로라고 해서 잠시 쉬면 다시 몸이 회복되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지속성 피로라고 해서 1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요.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일과성 피로부터 지속성 피로, 만성 피로까지 이 피로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보통 많이 피곤할 때 피곤해, 혹은 뭐 내 몸이 좀 허한 것 같아,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그쵸. 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한방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들 좀 한 가지로 묶어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허로라고 하는데요. 허는 이제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혈, 진액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루는 이제 수고롭다, 힘들게 한다는 뜻인데요.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노건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건상에는 노력상과 노심상이 있는데, 노력상은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기운이 양기가 빠진 걸 말하고요. 노심상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혈이 손상된 걸 말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허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허로의 증상을 보면 그 허리, 등, 가슴 옆구리가 땡기고 아프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이 많이 나고 기침, 가래가 나고,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혀가 까칠까칠하다, 입안이 바싹바싹 마른다는데,
마치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허로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허로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허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보감의 허로문에 보면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그 몸에 음의 기운이 늘 부족하다고, 사람은 음과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채워주면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채워주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로의 상태를 이제 잘 구별해야 되는데, 기어, 혈어, 음어, 양어가 있는데, 음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몸이 마르고 얼굴이 검푸른빛을 띠는 경향이 많고요. 양어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이 하얗고 비만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하고 양이 부족하면 양을 보충하는데요. 음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음의 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은 식보라고 해서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지 못하고 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약물을 쓰게 되고요. 양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기운, 추동하는 기운 같은 거를 이제 약으로서 해주게 돼서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장에 어디가 허한지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로라고 하는 것은 허한 데가 있다는 건데, 오장의 허증을 판별해서 폐가 하면 폐기를 보하고, 신이 허하면 정을 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의 허증을 판단해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의사 장건 원장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기침에 대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침하면 생각하면 흔히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방어 작용입니다. 기도 내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나 폐에 쌓여있는 분비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침을 자주 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 호흡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호흡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침은 이제 기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요. 급성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3주 미만의 기침인데요. 보통 흔히 이제 상기도 간염, 감기에 걸리고 나서 많이 생기고요. 아급성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3주에서 8주 미만에 지속되는 기침을 말하는데요. 상기도 간염 후에 기도가 가민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만성 기침은 8주 이상 이제 지속되는 기침을 말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는 경우가 보통 감기 걸리고 4주에서 6주 동안 기침이 낫지 않는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해야지 만성 기침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만성 기침의 특징을 보자면요. 우선 이제 생각보다 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0% 정도로 흔하고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상기도 간염 증후군, 그 다음에 천식과 기관지염, 이식도 역류 질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해서 옛날에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이제 말했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상기도 질환에 의해서 목이 자극되면서 기침을 하는 건데요. 흔히 이제 알레르기에 의해서 비강의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목을 자극하면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축농증으로 농성 비루가 그 끈적끈적한 콧물이 이제 넘어가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알레르기 경우에는 이제 소통용탕, 이제 부비동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갈근간, 천분, 신이 등의 처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천식이라고 하면 이제 호흡곤란, 기침, 그다음 휘징 사운드라고 해서 천명음이 생기는데, 기침 이형 천식 같은 경우는 기침만 주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기침이 주증상이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갑자기 발작적으로 하게 되고요. 알레르기 노출이나 운동 후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만성 기침의 한 30~40%가 기침 이형 천식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맹문동탕이라고 해서 좋은 효과가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 많이 있는 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이제 인후들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증상으로 봤을 때는 속쓰림, 그러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탄삼,
가슴 쓰림, 그다음 그 인후에 뭔가 낀 것 같은 불편감, 그다음 식후에 더 심해지는 기침이 특징적이고요. 이 사람이 소화 장애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육분자탄을 쓰게 되고요. 그 기운이 있으면서 위의 운동성을 잡아주고 염증을 잡아준다고 하면 반화사심탕 등을 써서 좋은 효과를 거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원인 미상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느 논문에서 가민성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원인을 잘 모르는 기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해도 딱히 뚜렷한 결과가 없고 호비로 이런 거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그 점액이 적게 나와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이제 동의보건에서는 구천, 허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조중익기탕 등등을 쓰면서 이제 보호하면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면서 점액 생산을 늘리면서 효과를 보는데요. 생각보다 한의원에 내원하신 많은 분들이 원인 미상, 만성 기침, 가민성 증후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 쪽에서 많이 쓰는 기침약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 맹문동탕이 있는데요. 맹문동탕은 기침을 한 8주 정도 내에서 계속 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객담이 가래가 적은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침은 좀 크게 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청패탕이 있는데요. 청패탕 경우는 급성기에 쓰게 되는데요. 이제 가래가 많이 끼는 습성기침하고 기침의 그 강도는 좀 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청룡탕이라고 있는데, 소청룡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을 동반한 그 기침에 효과적이고요. 호흡곤란, 천명음까지 나오게 되고 스성 기침을 하는데 급성기에서 아급성기 기침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길경탕이라고 있는데요. 길경탕의 특징은 길경은 이제 소염을 시키는 이제 약재인데요. 이럴 경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인후통,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이제 쓰게 되는 심한 통증을 동반한 기침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시박탕이라고 있는데 만성 기침에 천시까지 이제 동반한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반화 후박탕이 이제 소시오탕인데, 소시오탕이 이제 알레르겐 억제 효과, 그다음에 염증 제거 효과를 같이 해서 이제 좋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만성 기침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방 쪽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치료분이나 치료 이제 프로토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나 이제 진해거담제 이용해서 기관지를 더 마르고 점액이 분비가 안 되게 해서 계속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제 한의원에 찾아서 그 원인을 찾고 그 몸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된다면 병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치료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 한의사 장건 원장이었습니다.